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친구의 헤이즐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브랜드 네,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내가 제품 아이템을 찾았어. 내가 이걸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 이제 이거 만들러 가야 되잖아요. 주문하러 가야 되잖아요. 공장에 갔을 때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용어조차도 사실 헷갈려셔가지고 어려운 네.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몰랐었어요. 저도 그때 하면서 공부하고 그 용어도 숙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공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컨택할 때 제조사에서 물어보는 게 그럼 너는 OEM을 할 거냐, ODM을 할 거냐, OBM을 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되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심플한 용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헤이즐님은 호주에서 그 공장 컨택을 하신 거잖아요. 한국과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방식은 같아요. 근데 한국보다 호주가 조금 더 제조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도 이거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찾기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조사 찾는 게 사실 되게 관건이었고 여러 제조사를 사실 직접 만나보는 걸 너무너무 강추해드려요. 제조사를 내가 검색을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조사를 네. 가서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처음 제조사가 정해지면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 그걸 바꾸기가 사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건기식이다 보니까 이 배합이나 이런 원료를 다른 제조사를 사실 바꾸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를 선택할 때도 처음부터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위류는 지금 현재 OEM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네, 맞아요. 비즈는 OEM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OEM 방식은 어떻게 네. 되냐면 저희 같은 네. 브랜드사가 이미 이제 제품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 근데 네. 이건 나는 만들 공장이 없잖아요. 난 제조시설을 네.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제조시설을 네. 찾아가서 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먼저 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그러면 제조사는 생산만 맞는 이제 방식인 거예요. 공장을 빌려주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제가 공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이 구현하고 싶은 이 제품을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로 같이 네. 성분 배합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를 같이 하고 너 브랜드 거 내가 이렇게 제조해줄게 하고서 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조만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OEM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사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원하는 배합, 원하는 뭐 네. 구성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사실 해주는 거. 왜냐면 제조사는 만들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딱히 네. 터치하는 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한 수정이나 피드백도 좀 빠르기는 하죠. 그리고 더 좋은 거 두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하기가 좀 좋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깔렸다라는 제품 있잖아요. 왜 이름만 다르게 로고만 다르게 붙여서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은 이 브랜드사에서만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서 요걸 만드네? 약간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구성이라든가 함유라든가 이런 거를 브랜드사에서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랑은 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같은 거 보시면 운동화 되게 심플하죠. 네. 그러니까 운동화 네. 같은 것도 사실 그 OEM인 거죠. 왜냐면 나이키사가 나이키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과 아이디어와 제품과 구성과 소재와 이걸 어떻게 할지 다 정한 다음에 정말 공장은 그거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OEM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 OEM은 공장에 있는 기계 관리나 그런 거는 어차피 공장 측에서 그쵸? 알아서 하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괜찮네요. OEM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저희만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성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제조사는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초기 개발비 이렇게 해줘 이렇게 배합을 해서 해줘 개발비가 이제 브랜드사에 좀 들어간다는 그 단점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금연비 없는 네. 거니까 저희가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당연히 금연비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제조사를 되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기계가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그 공장하고 되게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 피드백도 줘야 되고 이제 항상 퀄리티 컨트롤은 또 브랜드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장은 생산만 해주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그렇군요. 대로 생산을 잘 했는지 그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ODM은 진짜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음. 한국에서는 보편화된 그 공장 운영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ODM은 정확하게 뭔가요? ODM은 디자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조사는 다 설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설비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네가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을 해. 그 제조사에서 개발한 거를 가져와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조사에서 만든 거를 네. 브랜드 로고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거기에서 뭐 조금 뭐 함유를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가능하긴 하지만 완전히 뒤바꾼다거나 새로운 걸 만들다거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한국 브랜드에서는 노 브랜드 있잖아요. 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그 제품을 브랜드의 이름만 가져와가지고 사실 생산하는 거. 왜냐면 노 브랜드 자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이름만 붙여서 판매하는 거를 ODM 방식이기도 하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은 이제 라면 워낙 많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설계하고 이제 생산을 했었다면 노브랜드는 제조사에서 만든 라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그 노브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 노브 브랜드가 새로운 배합을 하거나 새로운 뭐 맛을 개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왜 우리만의 좀 특이한 점은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약간의 뭐 특별한 맛이나 약간의 소스 첨가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라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 있잖아요. 면의 두께라든가 뭐 질감이라든가 제조사에서 이미 갖고 있는 기술 그거에서는 이미 사실 제조사가 다 결정하고 만든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사실 ODM에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ODM은 이제 식품도 그렇지만 화장품류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구 비용이 사실 절감이 돼요. OEM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에서 새로운 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연구비가 사실 되게 많이 들고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제조사가 사실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ODM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사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내가 추가로 비용을 낸다거나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산 라인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미 이 제조사는 그 제품을 너무 잘 만들었어. 되게 유명해. 이 제품에 대한 만든 노하우나 이제 그 경험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품 품질에 대한 그런 검증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ODM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근데 ODM이 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으니까. 그쵸. 단점이 있다면 이미 정형화된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차별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차별 포인트는 브랜드사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그 차별점을 잘 찾아야 되고요.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 창업에서는 사실 이 정체성을 거기서 되게 잘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으니까 소구 포인트를 좀 잘 잡기는 해야겠죠. 요약하자면 OEM은 이제 브랜드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공장은 생산만 한다. ODM은 공장이 개발, 디자인, 생산까지 다 하고 브랜드는 이제 그거를 선택만 한다라는 것인 거죠. 약간 저희 캠피가 이제 처음에 이제 OEM으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고 맛 배합을 새롭게 하고 이제 새로 조합을 하면서 개발을 하다가 저희가 오리지널 더블이 있어요. 출시된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 오리지널과 더블을 저희가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리플 같은 거 개발할 때 따로 이제 받진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면 되게 막 대박 날 것 같아. 너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합의하에서 이제 잘 되었었는데 결국은 그건 이제 안 하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이미 프로폴리스 원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폴리스 원액의 함유량을 더 늘리게 된다면 약간 캐러멜처럼 좀 더 무르진 형태가 되긴 하더라고요. 소비자들한테 좀 더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건 중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리지널하고 이제 더블 두 가지 맛으로 해서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본이 없어서 ODM으로 시작을 했다가 매출 달성하면서 자본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설계해서 내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 하면서 OEM으로 변경을 하려면 공장을 다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아까 하나의 뭐 라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라면에서 라인이 늘어난다면 지금 제조사랑 사실 문제가 없고 제조사에서도 이제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오케이 나도 한번 연구 개발해볼게 라고 하면 굳이 제조사를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호주는 약간 보수적인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꾸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새로운 거를 막 갖다 들이면 되게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제조사를 찾는 게 사실 저희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럼 이제 OEM, ODM, OBM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OBM은 처음 들어봤어요. OBM은 네. 다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사에서 제조까지 싹 다 자기 자체 공장을 가지고 싹 다 만드는 거죠. 웬만한 대기업 아니면은 사실 어려운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다이슨. 거기는 엄청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샤오미도 사실 OBM으로 해서 떴던 게 자기네가 자체 공장을 갖고 있고 다른 브랜드 걸 만들어주지 않고 자기네 네. 브랜드 걸 만들면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성장했다는 게 그 샤오미거든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제조사가 그럼 곧 브랜드사인 거예요? 맞아요. 제조사가 브랜드사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자체 브랜드로 자기네가 생산도 하고 브랜드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당연히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가 생산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데서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이 사실은 되게 좋겠죠. 그리고 제품 품질도 직접 컨트롤도 사실 가능한 거긴 하죠. 근데 OBM을 잘 못하는 게 웬만큼 되게 큰 기업이어야 되고 규모도 커야 되니까 마케팅, 유통, CS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사실은 좀 OBM 하는 거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 사업 아이템이 어떤 공장에 잘 맞는지 확인하려면 OEM, ODM, OBM의 뭐 장단점을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산도 난점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어떤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아이템이 있다면 OEM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좀 빠르게 막 제품을 출시하고 싶고 막 큰 자본은 없어. 그러면은 ODM이 가능한 곳에서 제조를 하시면 좋으시고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진짜 큰 브랜드 운영할 거다 그러면 OBM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OEM, ODM, OBM의 차이점이랑 장단점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 이제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뭘 체크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사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꿀팁일 것 같아요. 호주는 약간 그런 체계화가 좀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인터넷 서치를 엄청 많이 하고 사실 전시나 박람회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제조사를 많이 찾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은 인터넷 검색이 너무 잘 돼 있어. 잘 돼 있다고 해요. IT 강국. 맞아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 들어가셔도 찾을 수 있고요. 뭐 코트라등 이런 걸로 되게 찾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근데 또 한국은 오픈 채팅방 뭐 잘 돼 있어서 그런 데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고 나서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공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런 캔디를 원한다면 이런 캔디를 그 전에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너무 새로운 거면 시설 설비가 사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 더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계를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 설비는 갖고 있는 건지 동일한 제품군을 만든 생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샘플 만드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샘플 테스팅을 꼭꼭꼭 하셔야 돼요. 이 제품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것도 잘 만들겠네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꼭 샘플을 꼭꼭꼭 받으셔야 돼요. 샘플 제작은 공짜예요? 그거 제조사마다 딜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샘플비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지금 100만 원인데 근데 너희가 우리한테 직접 생산을 하게 됐어? 그럼 그 100만 원을 나한테 제해줄게.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돈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비슷한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샘플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건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꼭 미팅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제품을 막 이것저것 막 다 만들어줘 하면은 안 만들어줘요, 사실은. 근데 제작하기 너무 일이니까. 원래 한 개 제품에 사는 가격이 만약에 10불이었어요. 그럼 샘플은 이거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불, 500불일 있어요. 샘플 제작비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장을 만약에 일단 보고 샘플도 봤는데 괜찮았어. 그럼 이제 공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계약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MOQ, 미니멈 오더 수량, 그거에 대한 가격 꼭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생산할 때 그 단순히 한 개의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외 부수적인 추가 비용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패키징에 들어가는 뭐 금형 비용이라든가 뭐 인쇄 몇 별당 달라지는 이런 비용들 체크해야 이게 나중에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예상했던 금액인데 그랬더니 원래 다 붙는 거야 너만 몰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납기일도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걸려서 언제까지 해주겠다라는 그 납기 약속, 그 받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이제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는 건지, 제품이 뭐 잘못 나왔거나 했을 때 교환 환불을 제조사에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꼭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공장 가서 이제 미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건을 판매하려면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판매로 나눠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꿀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제품 구현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고 타겟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냐에 또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